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느끼하게 인사. 앞에 두 분이 워낙 재밌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차별화를 위해 재미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우리 2학기 때 해외 인턴십 모집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갔다 오면은 애들 시야가 확 열리더라고요. 참고로 뉴질랜드 갔던 친구들은 지금까지 스터디를 계속하고 있어요. 갔다 와서 영어에 대한 그 동기가 부여돼서 계속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자기네끼리 스터디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 거 하겠습니다. 저는 제목이 프락시스 교육 방법에 기반한 실습 과목의 동기 유발과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해봤습니다. 우리 장신대에는 학부 신대원 대학원에 적지 않은 실습 과목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습 과목이라 함은 보통은 이제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현장 실천을 하고 현장 탐방을 하고 또 현장 봉사를 하는 그런 과목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랑도 비교해 봤는데요. 보통 실습 과목 하면 이론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것을 듣고 현장에 가서 그것을 적용하거나 혹은 실천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론이 먼저고 실습이 나중이기 때문에 일정의 교육 효과는 있지만 극대화는 되기가 힘듭니다. 그냥 단순히 이론을 교수로부터 받고 그것을 현장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측면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면서 실천이 이론을 기반으로 하지만 비판적인 부분이 가미돼서 그리고 학습자 중심의 이론 습득이 가능한 그런 조금 더 실천과 이론의 융복합적이면서도 조금 더 발전적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교육학 이론 중에 이제 프락시스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그 교육 이론과 교육 방법에서 하나의 모델을 발견했고 그래서 프락시스 교육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수법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프락시스 교육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프락시스 교육 방법은 삶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의 이제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프락시스 이론을 가르치는 분들은 깨달음이라는 측면을 언급을 하는데요. 삶 속에서 그리고 현장 안에서의 깨달음,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락시스 교육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파울로 프레이리의 이론을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프레이리는 아시다시피 해방교육의 대가로서 그는 은행저축식 교육, 문제제기식 교육 이런 용어를 쓰면서 교육의 모델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제기식 교육에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이 문제제기식 교육은 삶의 현장을 강조하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를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프락시스 교육과 연결이 된다고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프락시스 교육은 행동, 반성, 행동 이 순환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삶과 연계를 시키고 그리고 인간의 의식을 개혁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락시스 교육 방법을 제가 이제 수업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행동, 이 액션 부분은 제가 가르쳤던 이제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에 적용하면 실제적인 현장을 탐방하고 그리고 탐방을 갔다 와서 이제 발표하는 그 영역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반성의 부분은 이제 제가 가르쳤던 과목에 적용하면 이론을 제가 비평적으로 정리하고 또 성찰과 적용을 위해 학생들에게 피드백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의 측면은 이것을 다시 이제 교회 사역의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위한 이제 계획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르쳤던 과목은 목회 실습 3 교회 교육의 실제라는 과목입니다. 신대원 전체 필수 과목이고요.
교수님 4분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은 다 따릅니다. 신대원 A반, B반, C반. 그리고 저는 이제 신대원 목연과 학생들을 담당해서 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2시간짜리 수업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처음에 들어왔던 이제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목연과 과정 학생들은 교육에 조금 더 열의가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열의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도 있었고, 제가 생각해도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수업 내용은요, 연령별로, 사역별로 교회 교육을 잘 감당하고 있는 기관을 제가 미리 컨택을 합니다. 그래서 18개 정도를 컨택해서 거기 담당자와 연락을 해서 우리 학생들 가서 배울 수 있게 해달라. 언제 가면 되겠냐. 그걸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 첫날에 그걸 다 공개해서 학생들이 신청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아이들이 신청하고 몰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럼 알아서 배분을 해서 적절한 인원수가 골고루 분배돼서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은 이제 탐방을 이제 심도 있게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가서 사진 찍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주요 이제 프로그램, 그 교회 전체를 탐방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의 한 부분, 그것을 세팅을 하는 거죠. 아동부면 아동부의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청소년부는 청소년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 그 하나를 탐색하고 하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오는 탐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것을 보고 배우고 관계자랑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학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탐방 보고서를 저에게 제출하고 학생들에게 나눠줘서 어떤 걸 배웠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이론 정립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떤 탐방기관에 갔다 오면 뭐만 배우냐면 프로그램. 이거 우리 교회에 바로 적용해야겠다. 이것만 배웁니다. 그래서 서로 나눌 때는 이 프로그램 너무 좋다. 우리 교회에 바로 적용했다. 비판적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적용하려고 합니다. 교회 상황에 맞게 다 다른데 그것을 배워와서 어떤 교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100만 원이 넘는 그건데도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나 이거 사서 우리 교회에 적용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적용에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고찰을 하게끔 이론 정리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의 원리가 되고 철학이 되는 교육학 이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원리를 찾게끔 해줬고요. 학생들한테는 그 원리에 따라서 자기 교회만의 프로그램화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배운 프로그램은 바로 적용이 아니라 그걸 비평적으로 고찰하게 하고 이론으로 정립해서 다시금 재탄생할 수 있게 교회 현장에 맞게끔 재구조와 재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학생들에게 피드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제 종이를 나눠주고 매 시간마다 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수업을 통해서 자기 사역의 문제점 그리고 자기가 배워온 곳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점들을 기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 바뀐 생각들, 새로 바뀐 느낀 점들, 그리고 교회 사역, 자기 교회 사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꼭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명, 4명 발표하게 했어요.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깨닫고 결심하고 우리가 수업 마지막에는 이거 꼭 하자고 으쌰으쌰도 하고 다짐하는 구호도 하고 그랬거든요. 매 시간 끝날 때마다. 그럼 이제 교회 사역에 가서 실제적으로 사역지에 가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적용한 내용을 수업 중간중간에 계속 와서 발표하게끔 했습니다. 수업 중간에라도 실제 적용한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모아서 이렇게 했었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 결심했고 실제 우리 교회 프로그램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실제적으로 실천한 내용을 수업 시간에 와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연구 방법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수업 다 끝난 다음에 이 수업이 과연 학생들에게 효과적이었냐, 좋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섹터를 나눠서
연구조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4개 영역으로 나눠서 객관식 질문을 만들었고요.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했습니다. 그 중에 2개의 질문은 현재 사역 대상과 수업대 탐방 대상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일치와 불일치를 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과연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대상과 내가 수업 시간에 탐방했던 그 대상이 같냐, 다르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2개 질문을 제외하고는 이제 나머지는 리커드 5 척도로 스케일로 조사를 했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적 연구 방법도 이제 믹스돼서 이제 조사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양적 연구 조사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수치적인 측면에서의 통계에 강하지만 실제로 그 중심되는 내용에서는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설문조사는 양적 질적을 같이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저도 질적 연구 방법을 가볍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2개의 개방형 질문을 지필 설문조사 때 사용하면서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 외에도 학생 4명을 선정해서 심층 인터뷰를 2시간여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SPSS로 했고요. 또 크롬바 알파 계수, 그걸 통해 신뢰도 계수를 받고 평균값, 또 표준 편차, 또 이제 그룹 간 차이를 위해서 이론 분산 분석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설문조사 이제 참여자를 보면 신대원 모경과 2학년이었고요. 알다시피 인원이 적습니다. 18명입니다. 그 중에 17명이 설문에 참여를 했고요. 여성은 12명, 남성은 5명입니다. 여성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연령대는 40대가 4명, 50대 8명, 60대 5명. 학생들이 저보다 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제가 학생하고. 네. 자, 그리고요. 설문조사 참여자의 이제 담당 사역 및 탐방 사역 분포를 보면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본인이 교회에서 재밌게도 이제 신대원 신학과 다르게 모경과는 100% 사역을 하더라고요. 100% 사역을 전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역은 아동부 사역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탐방한 현장에서 경험한 사역은 장년 특수 사역이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학생들이 몰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나이가 많은 모교과 학생이다 보니까 좀 특수사역 쪽에 이제 미래 진로를 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부분의 신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참여자 사역 간 일치 여부를 봤더니 일치하는 경우가 이제 7명. 그러니까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 또 탐방한 사역이 같냐 다르냐 이 부분을 봤습니다. 불일치한 경우는 더 많았습니다. 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업 목표 달성에 대한 문항을 제외한 신뢰도 계수는 0.765에서 0.849로 적정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이제 하나하나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업 목표에 대한 이제 분석 결과입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은 제일 높게 나온 게 교회 교육의 모델이 될 만한 적절한 현장을 탐방했다. 이 부분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교회 교육에 있어서 모델이 될 만한 교회를 제가 먼저 검증하고 선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예상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방법에 대한 이제 분석 결과를 보면은 현장 탐방 발표 후 이론 정리는 교회 교육의 실제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문항의 평균이 이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현장 탐방 그리고 발표 그 다음 이론 정리 그리고 비평적으로 이론을 고찰하고 정리하는 게 교회 교육의 실제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제 좀 낮게 나온 게 이제 나의 현재 혹은 미래 사역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켰다. 이 부분이 조금 약한데요. 왜냐하면 비판적 성찰 시간이 전체 수업 시간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2시간 수업입니다. 너무 촉박했습니다. 이 모든 걸 커버하려면은 정신없이 저희는 쉬는 시간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시간 안 끝났습니다. 끝나고 20분에서 25분 더 했어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다음 수업 시간 있냐 했더니 없대요. 그래가지고 25분 30분 더 했어요. 쉬는 시간 없이. 그렇게 학생들이 열의가 있었고 저도 재미있게 가르쳤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편적 성찰 시간이 좀 작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수업 참여도에 대한 이제 분석 결과입니다. 수업 참여도의 평균은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현장 탐방에 대해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부터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장 탐방 한 번 하면 안 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하면 안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수업 참여도가 높았고 특히 현장 탐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음 수업 만족도에 대한 이제 분석 결과입니다. 이 중에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만족스러운 수업이라는 문항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기존의 이론 실천의 순서로 진행되는 교육이 아니라 실천 이론으로 순서로 진행이 되고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 다시 새로운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는 형태의 수업이 학생들에게 유익이 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사역간 일치 여부에 따른 이제 독립표본 T 검정 결과를 보면은요. 현재 담당하는 사역과 탐방을 통해 경험한 사역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이제 분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불일치한 집단의 평균이 일치한 집단의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교회 교육의 실제를 이해하는 데 만족했냐 이 부분도요. 불일치한 집단의 평균이 일치한 평균의 집단보다 높았습니다. 나머지 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현재 담당하는 사역과 또 수업 시간에 탐방을 통해 경험한 사역이 일치해야 교육의 효과가 더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역과 다른 사역의 교회를 탐방하는 게 자기 자신에게는 더 배움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 분석될 수 있습니다. 변인 간 이제 상관 분석 결과를 보면 이제 이 변인들끼리 여러 팩터끼리 그게 어떤 연관성을 지니냐 이 부분에 대한 분석입니다. 수업 목표 달성도는 수업 방법의 효과, 수업 참여도, 수업 만족도와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도가 높으면 당연히 수업 방법의 효과도 높은 거고 참여도도 높았을 거라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업 방법의 효과는 수업 참여도 그리고 수업 만족도와도 매우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업의 유익성에 대한 이제 분석 결과입니다. 이것은 오픈엔드 퀘스천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간단하게 쓰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의 실제를 이해하는데 이 수업에서 가장 유익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이제 여러 개를 받았는데 그걸 구조화해 봤더니 첫 번째는 다양한 교회 교육 현장을 탐방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세 번째, 현재 자신의 사역에 도움이 되고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요 세 가지를 이제 답을 했음을 이제 구조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교회 교육 현장 이제 적용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찾았냐, 배웠냐, 새로 만들었냐. 그래서 성경 암송 프로그램, 동영상 더빙 프로그램, 이건 학생들이 자기 입으로 만들어낸 프로그램들입니다. 이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시간 관계상 되게 아쉬운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나중에 진짜 하나하나가 새로 논문을 쓸 수 있을 만큼 학생들이 굉장히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층 인터뷰였는데요. 이제 4명의 학생들, 한 학기 동안에 참여를 잘한 학생들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이 근거는요, 동기론에서 ARCS 모델이 있습니다. 학습자의 동기를 증진시키는 모형으로 Attention, Relevance, Confidence, Satisfaction 이 4 요소를 가지고서 이제 질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결과를 보면요, 주의 집중, 이 어텐션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상당히 호기심을 유발했고 그래서 주의 집중이 됐다.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실제적으로 제공받았다. 경험 위주의 교육이어서 주의 집중이 잘 되었다. 이렇게 답했고요. 그 다음 관련성 부분, 사역과의 관련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역의 지평이 확대됐고 모든 사역과 연관이 되었다. 그리고 미래 자신의 사역에도 연관되고 영향이 되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신감 부분, 자기가 이 수업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이 부분이 관심이 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대가 많으니까 처음부터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뭐 얘기를 하면 제가 나이가 많았어요. 얘기를 하면 제가 경험이 없었어요. 제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주변 선생님들이 자기 나이 많다고 시키지 않는다고 뭐 이런 얘기들. 졸업하고 제가 갈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나이가 많아서.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인터뷰 결과는 자신의 나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다. 그리고 주변에 배울 수 있는 모델 교회가 있다는 거, 그게 자신감의 중요한 또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고 또 실천에 대한 이제 열정을 가지고 교회의 사역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 마지막 만족감은 이제 간접 체험의 기회였고 또 교회의 교육 목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원리와 이론을 이해했고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깨달았고 실제 교회에 적용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업이 하나의 이제 새로운 이제 모델로서 적용을 해봤는데요. 그 프락시스적 교육 방법에 근거한 그런 교육의 모델 구조화가 실습 과목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학교에는 목회 현장과 긴밀하게 연계가 되는 그런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얘기한 목회 실습 과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점이 너무 낮아요. 학점도 늘리고 목회 실습 과목의 운영을 좀 더 구조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체계화하고 구조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상생하는 신학교육을 통해 신학생들이 전문성과 영성을 갖추어 현장에 나가 역동적으로 사역함으로써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며 본 논문을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